국내에서는 유일한 SCM 전문 전시회가 2021년 9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네이버에서 SCM 페어 2021을 검색해주세요. 먼저 편의점을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퀵커머스, 이제 비마트, 요마트로 대표되는 퀵커머스가 만약에 길게 봤을 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퀵커머스는 보통 30분 1시간 내에 물건을 갖다 준다는 컨셉인데 편의점의 구매 동기 요인은 근접 소비 구매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게 퀵커머스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협이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인이 되기에는 너무 포지션이 작습니다. 퀵커머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비마트, 요마트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는 맞고, 그럼 편의점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의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퀵커머스도 이제 퀵커머스를 하려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필요를 한데 그러면은 편의점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마트, 비마트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보다 소비자한테 훨씬 가까운 매장에서 있는 건데 편의점이 만약에 매장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퀵커머스를 대응을 하게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비마트, 요마트보다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은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관없을 만큼 사이즈가 작고요. 여기서 만약에 편의점이 대응을 잘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편의점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솔직히 그렇게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진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편의점 부분들도 이제 단순하게 예전처럼의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 저희가 간편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파는 형태가 아니라 또 신선식품까지 같이 확장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했던 부분들인데 현재 이제 편의점 쪽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년도의 전략적인 측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좀 또 카테고리를 좀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면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동네 슈퍼마켓 자체가 신선식품 자체가 커지면서 같이 병행해서의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같이 이제 카테고리 라인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확장적인 측면을 내년도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 측면이 들고요.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편의점 측면하고 되게 그 제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특히 먼저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쪽이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편의점이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편의점 자체가 이제 어찌부터 성장성에 대해서 한계성도 있을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판매하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연계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장하는 측면도 같이 일단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측면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배송의 거점 부분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측면이 24시간 열려 있고 또 저희가 생활 관련 시설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특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물류 쪽에 투자를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이 제휴해서 편의점이 물류의 거점을 확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채널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구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일어나는데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신사 같은 채널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백화점 사이드에서 미쳐가는 영향은 중저가 잡화 의류가 굉장히 매출이 빠집니다. 원래도 사실은 되게 안 좋았던 카테고리인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양극화가 좀 더 심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명품 구매는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사나 이제 W 컨셉 같은 플랫폼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중저가 의류 잡화 매출 부진이 되는 건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결책을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고민이기는 하죠.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거를 많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을 열면서 표방을 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쇼핑 공간만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문화 공간, 체험 공간,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컨셉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짧게 봤을 때는 내년을 보면은 올해 원체 피해를 받았던 채널이기 때문에 내년은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지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가 자파 의류가 부진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사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화점의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머물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화점 쪽을 먼저 본다 그러면은 백화점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분명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은 그 중에 카테고리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명품 쪽에 대한 판매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아마 내년도 분명히 그런 쪽에 대한 선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백화점에 대한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새롭게의 구성이라든지 또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확장할 것인가라는 측면들도 같이 이제 내년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백화점이 아까 같이 명품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는 형태에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을 접목을 한다든지 또 보게 된다 그러면은 또 다양한 이제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